자, 여러분, 잘 쉬셨는지요? 네, 첫 번째 동영상에서 여러분은 Chapter 6의 Inflection 중에서 6.1 Introduction 그리고 6.2의 Types of Inflection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보았습니다. 물론 6.2에 6.2.1과 6.2.2가 있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넘버, 즉 수적인 측면에서 단수, 복수냐, 또는 심지어 다른 언어에서는 듀얼과 같은 또 다른 어떤 제3의 개념, 제3의 어떤 넘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 요번에는 여러분이 6.2.2에 있던 person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첫 번째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person, 즉 인칭이 흔히 뭐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나뉘는데, 이것이 동사에 따라서 어떤 언어에서는 동사의 이와 같은 인칭의 어떤 구분을 엔딩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잠시 보았었죠. 그래서 그것이 예시로 라틴하고 그다음에 German, 독일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예로 무엇이 있는지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예시에 바로 위에 보시면 It's not unusual for languages to mark person or nouns to show possession, something we do in English with separate possessive pronouns. For example, the Iroquoian language Mohawk uses prefixes to mark person and nouns. 그렇네요. 그래서 not unusual 했으니까 정말 유저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들에 있어서 명사에 인칭을 표시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실제 언어의 예시를 보시면 모학의 언어가 나와 있네요. 이것도 역시 밑둔에서 빌어온 언어, 그러니까 밑둔에서 이제 인용한 언어가 되겠고요. 모학의 명사형을 보시면 단수와 복수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여러분이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my throat, your throat, her throat, his throat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이 복수를 되었을 때는 our throats, your throats. your는 그때 복수형이 되겠고, their throat 할 때 여성형, 그리고 their throat 할 때 남성형이 또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언어에서는 상세하게, 영어에서는 좀 다르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my throat 하면 my throat 하시고, 그 다음에 your throat도 사실은 뭐 단수 복수가 구분이 없고, 그런데 그리고 또 성도 사실은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구분이 없이 그냥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남성 여성까지 구분을 해서 단수 복수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모학의 그 4번의 단수 1인칭에서는 앞에 K가 붙어 있죠. 자음 크가 있고, 그리고 단수 2인칭에서는 스가 있고요. 그리고 3인칭에서의 그게 여성형이면 이해가 있고 남성형이면 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복수형으로 바뀌었을 때는 각각에 대해서 1인칭일 때는 이악화, 그리고 2인칭일 때는 세와, 3인칭일 때 여성이면 콘티, 그리고 남성이면 라티가 되네요. 그래서 접두사, prefix가 달리 붙는다는 걸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Mohawk, the other languages also show, Mohawk and other languages also show another kind of person marking that we don't have in English, marking a distinction between the inclusive and exclusive forms of the first person plural. 그래서 모학이라는 언어와 또 다른 언어에서는 영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인칭이 또 종류가, 다른 인칭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흥미로운 현상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 화살표에 보시면
In an inclusive form, the speaker includes herself and the hearer. 그래서 inclusive, 즉 이제 이것도 보통 우리가 뭐 inclusive we라든가 exclusive we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세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우리가 할 거야 했을 때 그 우리가 말하는 게 듣는 사람, 청자를 포함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inclusive form은 물론 청자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 그리고 exclusive 같은 경우에는 듣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적인 위, 즉 exclusive form이라고 얘기하죠. So this distinction can be marked in Mohawk as well, specifically with prefixes on verbs. 동사에 모학의 동사를 보시면 이게 inclusive form인지 exclusive form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제가 저와 다른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 그 중에 다른 예를 들어 다른 두 사람 A와 B가 있는데 제가 지금 B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B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내가 우리가 갈 거야, 얘들은 우리가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죠. 그 우리라는 표현을 제가 똑같이 썼기 때문에 또는 동사도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사람으로서는 즉 히어러 청자가 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B다 하면 그 B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당사자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진 않죠. 그에 반해서 모학과 같은 언어에서는 동사에 그것을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first person inclusive 5번의 예를 보시면 first person inclusive다 그러면 형태가 태와 히아톤스하고 그 다음에 first person exclusive 한다 그러면 이악과 히아톤스에서 일단 접두사가 달라짐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사에 붙어있는 prefix가 달라짐으로 해서 이것이 나를 듣는 사람이 딱 들었을 때 내가 포함되는구나. 나는 빼고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In addition to the inclusive and exclusive forms in 5, Mohawk also has first-person dual inclusive and exclusive forms. 그래서 모학의 경우에는 더 상세하게 또 다른 구분이 있네요. 그래서 6번의 예시를 보시면 dual인 경우에도 dual exclusive냐 inclusive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보았던 것과 같이 동사에 앞에 접두사를 달리 붙여서 이것이 you and I를 의미하는 건지 she나 he and I를 의미하는 것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흥미로운 현상이죠. English verb forms are ambiguous with respect to these distinctions. If I say, we write, neither the form of the verb nor the form of the pronoun makes explicit whether the hearer is included or not, or how many other than the speaker are involved. 그렇죠. 이거는 한국어도 물론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영어를 지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다른 언어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we write 하면 우리가 쓴다. 그럴 경우에 지금 청자, 듣는 사람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닌지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어에서도 그렇다시피 영어에도 위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고요. 또 write이란 동사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듣는 hearer가 본인이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죠. 이것을 문맥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나중에 어떤 confirmation을 통해서 재확인을 통해서 아마도 뭐 이제 본인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법적인 형태, 즉 동사나 명사에는 그러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2.2에서는 우리가 지금 person, 인칭적인 측면에서 영어와 다른 언어를 보았었고요. 이제 또 다른 인플렉션으로 6.2.3에서 gender and noun clas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der는 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등등. 그리고 noun class는 명사의 어떤 그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
그래마의 측면에서, 즉 문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인플렉션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languages that have grammatical gender, nouns are divided into two or more classes with which other elements in a sentence, for example, articles and adjectives, must agree. 그래서 grammatical gender, 즉 문법성이라고 하는 거네요. 자연성, 우리 보통 natural gender라고 해서 이게 뭐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암컷이냐 수컷이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가지고서 뭐 쉬냐 희냐라고 쓸 수가 있죠. 영어의 경우에는. 그런데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도 다 적용이 되어서 뭐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책상이냐 또는 공책이냐 뭐 내지는 뭐 또는 연필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문법적으로 아예 성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구분이 있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언어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가 7번에 지금 나와 있네요. 7A에는 French, 7B에는 German이 나와 있고요. 7A의 프랑스어를 보시면 masculine, feminine, 즉 남성과 여성이 나와 있고요. 예시가 homme냐, femme냐. 또는 German의 경우에는 남성, 여성이 있고 그 중간에 neuter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neuter라는 게 무엇이냐면 뉴터는 중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 man 있고 여성 frau가 있다면 kind 같은 경우에는 child의 의미인데 아직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남성 여성 구분이 있죠. 실제로 자연성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언어적인 특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French has two genders, masculine and feminine.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어에는 두 개의 성이 존재하는데 남성과 여성이 되겠고요. German has three genders, masculine, feminine, and neuter. 그래서 세 번째 중성까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while sometimes the real world sex of the noun's referent determines the grammatical gender of the noun, that is the class that the noun belongs to, in many more cases nouns are assigned to genders with some degree of arbitrariness. So for example, French rats, masculine, mice, feminine. German dogs, masculine, horses, neuter, mice, feminine. French and German, inanimate nouns, either masculine, neuter, or feminine. 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법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냥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게 남성, 여성 또는 암컷, 수컷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냥 그걸로 그 자체로서 그냥 구분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들 언어에서는 arbitrariness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자의성 또는 임의성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어느 측면에서는 좀 랜덤하게 이렇게 모든 사물과 물건과 사람과 동물 이런 것들에 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도 뭐 프랑스어에서는 뭐 예시가 지금 나와 있듯이 쥐, 생쥐,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다. 이것도 역시 독일어에서도 여성이 되네요.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 rats 같은 경우에는 masculine, 남성으로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같은 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독일어에서는 또 이것도 또 horse, 얘도 암컷, 수컷이 구분이 있을 텐데 이걸 전부 다 neuter, 중성으로 또 구분을 하고 있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죠. 네, 그 다음에 the gender, 그 밑에 꽃 표시 나와 있는 부분에 보시면 the gender systems we are most familiar with are typical of Indo-European languages and occur in other languages, language families as well. But there are many languages outside of Indo-European that exhibit genders or noun classes based on distinctions other than or in addition to masculine, feminine, and neuter. Languages may have human and non-human classes or classes for rational beings as opposed to everything else.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많은 언어들에서는 뭐 성의 차이를, 그러니까 성을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젠더 시스템이라는 게
인도 유로피언 언어, 즉 인도 유럽 언어, 유럽 어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았던 뭐 이제 그 프랑스어나 독일어와 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다른 어족에 속한 언어들, 많은 언어들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뭐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든가 또는 이 외에 지금 나와 있던 남성이나 여성 또는 중성 이외에 다른 성을 또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또한 재미있겠죠. 그리고 또 뭐 언어들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즉 휴먼과 난 휴먼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것이 또 rational beings, 즉 이성적인 어떤 존재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또 다른 두 가지 구분을 주고 있다는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을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재미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막 보신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네,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anguages are not limited to 2 or 3 classes 나와 있는데 언어가 2개나 또는 3가지의 어떤 구분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언어가 지금 예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오클라호마에서 쓰고 있는 언어인 유치의 경우에는요. Nouns fall into classes based on whether they denote humans, animals, or inanimate objects with certain shapes. 그래서 그게 어떤 명사가 인간이냐, 동물이냐, 또 다른 뭐 사물이냐,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는 무생물이냐에 따라서 어떤 클래스 명사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lass 1 contains nouns used by men to denote Yuchi people, except close female relatives. 이것도 네, 굉장히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Class 1 같은 경우에는 유치가 같은 부족이겠죠. 같은 유치 부족인 사람을 나타낼 때,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게 이제 Class 1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럴 때에조차도 또 다른 구분이 있는데 아주 가까운 여성 친척을 제외하고 그 여성 친척은 또 다른 표현, 다른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그러고 그 친척, 가까운 여성 친척을 제외하고 그 유치 부족의 사람을 가리킬 때는 클래스 1 명사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세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10개 그룹으로 그 8번의 그 예시에 보시면 스피커가 10가지의 나온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M은 남성 masculine, F는 여성 feminine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누구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클래스 1이냐 또는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singular female 유치 relative를 가리킬 때 그래서 1인칭이면서 여성인 유치의 부족의 어떤 친척을 가리킬 때 그러면서 same or descending generation일 때 즉 같은 이제 그 직계의 어떤 자손이거나 또는 같은 자손에 속해 있을 때 그럴 때는 클래스 2를 또 사용한다. 뭐 그와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물론 이거를 다 그들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유치 부족이 사용하는 유치 언어에서는 이와 같은 나온 클래스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네,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뭐 아주 자세하게 외운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혹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다양한 나온 클래스가 존재한다라는 것 정도 아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6.2.4의 케이스 부분이 되겠네요. 케이스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격이 되겠습니다. 격. 성수 격이라고 할 때 격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격도 인플렉션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블랙 포인트에 보시면요. Case is another grammatical category that may affect nouns or whole noun phrases. 그랬어요.
그래서 case는 문법적인 범주인데 이것도 역시 명사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in languages that employ the inflectional category of case, nouns are distinguished on the basis of how they are deployed in sentences. For example, whether they function as subject, direct object, indirect object, as a location, time, or instrument, or as the object of a preposition. 자, 그래서 이 격이 여러분이 이제 흔히 생각하는 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뭐 소유격이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 예시가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것들이 주어로 뭐 기능을 하느냐, 또는 직접 목적어냐, 간접 목적어냐, 또는 이것이 뭐 장소를 나타내냐, 시간을 나타내냐, 또는 도구를 나타내느냐 등등 이에 따라서 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영어를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바이지만 또 다른 언어, 즉 아래 나와 있는 라틴의 경우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In Latin, nouns must be inflected in one of the 5 cases. 그래서 5개의 케이스가 있네요. With singular and plural forms for each case. 그런데 우리 앞서서 라틴의 경우에는 그 넘버도 singular냐, plural이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좀 달라지는 거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격도 singular와 plural인 경우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number 9, 9번의 라틴어를 한번 볼까요? singular인 때는 nominative, genitive, dative, accusative, ablativ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nominative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격이 되겠고요. 주격이요. 그리고 그리고 genitive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소유격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dative의 경우에는 뭐 누구누구에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역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ccusative는 목적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목적격이고요. 자, 그 다음에 ablative는 여러분이 아마 흔하게 들을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탈격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탈격이라고 하고요. 이 탈격은 뭐뭐로부터, 뭐뭐에서부터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tella라는 그 star라는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예시를 한번 잠깐 보시면 nominative, 이게 주어로 쓰였을 때, genitive, 뭐 별의 이런 소유격으로 쓰였을 때, 또는 dative 하면 별에게 라고 쓰였을 때, 그리고 accusative, 별을 뭐 이렇게 쓰였을 때, 목적격으로 쓰였을 때요. 그리고 ablative에서 뭐 별로부터, 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탈격으로 쓰였을 때가 이렇게 보니까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같은 방식으로 보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뿌에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도 물론 달라지고요. 그래서 플로럴인 경우에도 또한 달라지고 있네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네요. 그 singular genitive하고 dative인 경우에 stella의 경우에 stellai 해서 비슷하긴 똑같죠. 생긴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genitive와 dative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들은 형태가 똑같을 뿐이지만 사실은 이들이 격이 달리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것이 다른 명사인 경우, 즉 보이와 같은 명사인 경우에는 뿌에리 또는 뿌에로와 같이 구분이 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언어 라틴에서는 genitive와 dative가 엔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화살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Latin displays what is commonly called a nominative accusative case system. In this sort of system, subjects of verbs are nominative whether the verbs are intransitive or intransitive. 그랬네요. 네, 그래서 라틴의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이제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 동사가 transitive, 즉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동사냐 아니면 intransitive, 즉 자동사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목적격, 이게 주어냐 목적어냐가 중요해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라틴이라는 언어는 nominative accusative case 시스템이 되겠고, 여기에서 동사가 타동사냐 다동사냐의 구분이 중요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틴 이야기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케이스에 대해서 6.2.4, 즉 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하는 시간을 다음 동영상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시도록 하겠습니다.